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벌써 두 번째 시간에 왔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요즘 시장이 왜 이렇게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좀 올라가는 듯 하면서도 금방 떨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만으로는 또 코인도 왜 이렇게 어렵나요? 코인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폭락을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상장시켜 놓고 먹튀하는 코인들도 많으니까 주의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훨씬 안전하고 쉬울 수 있는, 우리 코인보다 쉬운 해외 선물, 자, 이걸 한번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요번에는 이제 진짜로 해외 선물이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고 내가 좀 더 관심 있게 볼 만한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 차근차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 하지만 어려운 내용은 단 1도 없어요. 이번까지 매우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 가상 스튜디오, 가상 온라인 교육장으로 가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시작해 볼까요? 코인보다 쉬운 해외 선물 거래하기. 네. 자,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이제 해외 선물을 왜 해야 할까에 대해서 조금 공감이 가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해외 선물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런데 내용 자체는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으니까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거니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해외 선물 하면 좀 낯설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해외 선물이 뭐지? 해외 선물이 뭐지?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해외 선물은 뭘까? 자, 해외에서 나한테 뭐 선물이 날라오는 건가? 그래서 선물 하면 이렇게 한문과 영문 뭐 표기를 보면 기프트,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를 받는 거죠. 네, 선물, 이렇게 선물. 그리고 아래쪽에 선물은 뭡니까? 우리가 선물 받는 거 생각하시고, 크리스마스 또 다 어린이날 이럴 때 선물 주고받는 거고, 밑에는 이제 미래의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 이러한 부분들 먼저 선을 사용을 합니다. 요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해외 선물의 선물이고요. 해외이기 때문에 국내가 아닌 대한민국 바깥에서 거래가 되는 상품들, 대다수의 상품들을 해외 선물이라고 하죠. 자, 해외 선물은 다양한 해외에서 거래가 되는 다양한 상품들을 양방향, 그러니까 상방, 하방, 양쪽 방향, 뭐 가격이 올라도 수익을 낼 수 있고 혹은 손실이 날 수도 있겠죠. 가격이 하락을 해도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거나, 어쨌든 이 양방향을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하고요. 이게 또 레버리지도 상당히 조금 쓰거나 많이 쓰거나 뭐 상품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자, 미래의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해놓은 가격으로 사고 파는 거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물 거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상품이 상당히 많이 다양하다. 지난 시간에 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려봤죠. 이제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양방향, 그 가격이 상승하든지 뭐 하락을 하든지 매수, 매도 양쪽 다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한다는 것과 미래의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해놓은 가격, 그죠? 미래의 특정 시점이라면 우리가 이걸 만기라고 표현을 하죠. 만기, 정해진 날짜, 만기에 정해놓은 가격으로 사고 파는 거래를 우리가 선물 거래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김장하시는 분들 잘 담그셨겠죠? 자, 배추 아주 싱싱합니다. 저 배추밭이 있어요. 농사를 지으시는 농민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 배추를 사려고 하는 상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또 팔겠죠. 자, 그래서 상인이 쓱 지나가다가 혹은 이제 정해진 거래처가 있겠죠. 자, 봤더니 이제 수확할 때쯤이 됐군요. 자, 그래서 이 배추밭이 총 몇 평인데 여기 안에 이제 샘플스럽게 이렇게 뭐 몇
몇 평 안에 몇 개가 들어오는구나 뭐 등등등 이제 숫자도 대충 셀 수 있겠죠. 자, 상품은 배추입니다. 자, 그리고 약속을 하는 거죠. 자, 이걸 내가 보통 밭대기 거래라고 하죠. 이 밭에 있는 개수를 상관없이 이 밭에 있는 배추를 30일 후에 가격 1,000만 원이라는 가격에 내가 다 사겠다. 그래서 30일 후에 트럭을 갖고 와서 다 저걸 수확을 해서 갖고 가겠다. 이제 이렇게 계약을 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30일 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1,000만 원이라는 가격에 농민은 반드시 1,000만 원에 저 배추를 전부 팔아야 하고, 그 다음에 상인은 1,000만 원에 저 배추를 사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미래의 시점이기 때문에 30일 후이기 때문에 갑자기 여기서 한파 내지는 우박 막 이런 것들이 쏟아졌다고 쳐봐요. 이 농작물 밭에 배추 상품이 뚝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저 배추를 가지고 이 상인이 배추를 다시 가격을 책정했을 때 500만 원어치밖에 안 돼. 근데 나는 1,000만 원에 사기로 했으니까 1,000만 원에 사야 하니 500만 원에 손실을 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다른 곳은 다 피해를 봤는데 이 밭은 피해를 안 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배추 수확이 뚝 떨어졌어. 그러면 배추라는 가격이 상품성이 좋은 건 쭉 올라가겠죠. 그래서 농민 입장에서는 이거 1,00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에 팔 수 있었는데 30일 후 막상 가보니까요. 30일 후 1,500만 원에 팔 수 있었는데 1,000만 원에 팔아야 하니까 뭐 실질적인 부분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느낌상으로 체감상으로 500만 원에 농민이 손해가 나고 또 상인은 500만 원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상황. 뭐 예시가 좀 여러분들 쉽게 좀 받아들이기 위해서 배추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 약간 이제 개념은 이렇게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거래를 위해서 알아야 할 개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거래, 뭐 가격, 월물, 만기, 증거금 뭐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되겠는데, 사실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가 지금 현재 많이들 보시죠. 현재가 지금 보시는 것은 마이크로 미니 나스닥입니다. 마이크로 미니 나스닥이 지금 16414 가격 현재가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거고,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하겠죠.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가격입니다. 어려울 거 없죠. 자, 두 번째 월물이 있는데, 자, 우리가 만기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쵸? 정해진 날짜. 그래서 지수물 같으면 보통 3, 6, 9, 12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옵션 같은 경우나 ELW는 매월 두 번째 목요일, 둘째 주 목요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목요일 기준에서 두 번째 나오는 목요일, 그 한 달이 금요일부터 시작한다라면 3주째 목요일이 바로 만기가 되겠죠. 뭐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3, 6, 9, 12월은 동시만기라서 선물 만기도 같이 옵니다. 자, 미국 시장도 또 혹은 다른 해외 시장들도 마찬가지로 각각 상품마다 정해진 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은 그날까지만 거래가 되고요. 그 전에 가격 변동이 일어난다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고 팔고 함으로써 그 전에는 시세 차익을 얻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기라고 하는 것은 특정 일, 아까 배추로 치면 30일 뒤, 뭐 1년 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날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품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은 이베스트 증권 화면 번호가 5961 해외 선물 주문 종합이에요. 해외 선물 주문 종합이고요. 여기에서 쉽게 지수 상품을 고를 수 있어요. 지수, 통화, 금리, 농산물, 그리고 농축산, 비철 금속, 귀금속, 에너지 이렇게 고를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현재가를 누르면 이렇게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이제 그죠, 매수나 매도나 뭐 정정 취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 상세 있죠? 상세를 눌러볼게요. 상세를 눌러보면 여기에 또 정보가 나옵니다. 그쵸? 각각 해당되는 정보가 나오는데 현재가 가격 나오네요. 그쵸? 현재가 가격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최종 거래일
최종 거래일 바로 이기가 만기가 되겠습니다. 2021년 12월 17일 여기까지 거래가 되는 상품이군요. 요거는 잘 체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체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월물 그러면 뭐 지금은 이제 12월 달이니까 12월 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3월 만기인 상품은 3월 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매달 있는 것은 당월 물, 차월 물, 뭐 전월 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 상품이 이 날짜까지 거래가 되는구나 하고 만기일을 여기 가서 상세 페이지에 가서 확인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까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증거금이라고 있죠. 개시 증거금, 유지 증거금이라고 있습니다. 증거금을 좀 되게 낯설게 생각하시거나 뭐 엄청나게 큰 돈이나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선물 거래 계약을 좀 하다 보면 이행 보증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증거금을 좀 정해놨는데, 선물 거래가 미래 결제의 약속이잖아요.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이렇게 결제하기로 합시다 라고 약속을 해놓는 거기 때문에 만기라는 시간이 그죠?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가격 변동이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가격 변동에 따라서 참여자들의 이익과 손해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죠. 자, 그렇게 일어나다 보면 그 변동폭이 결제를 할 수 없을 만큼의 금액이 일어나 버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고, 그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나 그 돈 갖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못 사는데요. 그럼 제대로 거래가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물 거래소에서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금액을 계약 이행을 위한 증거금을 받아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 미니 나스닥이라는 상품은 개시 증거금, 지금 이제 나스닥 상품이니까 달러로 표시가 되겠죠. 달러로. 그래서 1870달러가 있으면 이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 아시겠죠? 그러면 현재 오늘 하루하루의 환율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기준에서는 환율이 1189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확인해 봤을 때 1189.5원 이렇게 좀 나오긴 하는데, 요거 곱해 보시면 한국 돈으로 내가 얼마가 그죠? 해외 선물 계좌에 있으면 거래가 되겠구나. 대략적으로 한 223만 원 정도 되나요? 예, 그렇죠. 223만 원 정도가 있으면 한 계약을 거래할 수가 있구나. 미래에 대해서 지금 당장 사고 파는 건 현물 거래죠. 그죠? 현물 거래인데 이것은 미래에 특정 시간에 특정된 가격, 정해놓은 가격에 사고 팔기로 합시다라고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계약, 두 계약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한 계약을 사고 싶어. 아까 한 밭을 계약할 수도 있고 두 개 밭을 계약할 수도 있겠죠. 100평 단위로 또 계약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10평 단위로 계약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시장을 쪼개 놓으면 내가 배추라고 하는 상품을 나름대로 활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의 레버리지를 또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쉽게 생각해서 이제 현재 시점 지금 2021년 그죠? 12월 초 같으면 지금 현재 마이크로 나스닥이라는 상품을 내가 거래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때 정해진 환율에 곱하시면 돼요. 개시 증거금, 유지 증거금 이렇게 말이죠. 자, 그래서 현재는 223만 원 정도라면 한 계약을 매매할 수가 있고, 446만 원이 있다면 두 계약까지 거래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개시 증거금은 이제 내가 처음 살 수 있는 그런 증거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유지 증거금은 뭘까요? 유지 증거금. 내가 이 계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격 변동이 너무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거 계약 이행할 수 있겠나?
라고 하는 최소 어떤 마지노선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가격 변동이 크게 일어나서 내가 손실이 나서 그 유지 증거금인 1870불 밑으로 떨어졌다면, 그 이하로 내려가 버렸다면 이 계약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만큼을 채워줘야 돼요. 예, 채워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속상하게 그런 일은 안 생기셨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내가 추가로 증거금을 부족한 만큼 추가로 입금을 해 놓으면 계약을 계속 유지해서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간단한 이야기들 좀 살펴봤어요. 해외 선물의 특징을 마지막으로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자, 해외 선물의 특징. 네.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이 매우 다양해요. 매우 다양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고, 이 상품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확인을 하고 또 각 상품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HTS 켜가지고 설정하는 것부터 아주 처음, 그 누구도 한 번도 해외 선물을 하지 않았어도 아실 수 있게끔 차근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양방향을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양방향 거래를 할 수 있다. 자, 어찌 보면은 우리가 선물 거래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매도를 하는 사람도 있죠. 자, 매수하는 사람도 있고 매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서로 간에 계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죠, 가격이 올라가면 좋겠죠. 그죠, 그만큼이 추가 이익이 생기는 부분이고, 매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매도하기로 했어. 그런데 내가 매도하기로 했기 때문에 떨어지면 좋겠죠. 자, 해외 선물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해외 거래소에서 상장된 상품들이 상당히 많죠.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었고,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특징들을 한번 제가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아셨죠?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방향 레버리지 거래라고 또 특징이 있는데, 양방향 레버리지, 그러니까 매수하는 사람, 매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거래가 되겠죠. 매수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매수하기로 계약을 이미 맺은 거죠. 내가 어떤 매수 진입을 했다라는 것은 매수 계약을 구입을 한 거예요. 그죠? 예, 구입을 한 겁니다. 거래를 내가 한 겁니다. 그걸 갖고 있어. 그런데 내가 사기로 한 가격보다 가격이 위로 올라가 버리면 어때요? 그만큼이 이익이 발생되는 거죠. 자, 나는 이 가격에 매도하기로 했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는 가격에 매도하기로 했어. 그런데 1,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했는데 이게 가격이 떨어지네. 그쵸? 9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내가 당장 만기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내가 매도하겠다고 했던 그것을 사가게 되면 나는 그만큼의 차익이 발생하게 되고, 만약에 만기가 됐다고 치면, 그죠? 나는 1,000만 원에 팔기로 했는데 지금 거래는 800만 원에 되고 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내가 800만 원의 물건을 사가지고, 실제 거래에서는 800만 원의 물건을 사갖고 1,000만 원에 팔기로 했으니까 1,000만 원에 팔면 돼요. 그럼 바로 200만 원 차익이 생기겠죠. 개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또 레버리지를 활용한 거래, 양방향 거래가 된다. 그래서 시장이 특히 상승장, 하락장 좀 변동이 클 때 이러한 그 파생 상품들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식 투자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승장에 대해서만 많이 좀 대응을 하시고, 주식은 올라가야만 수익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수익 내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하락장이 되고 갑작스러운 폭락이 들어오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그럴 때 대비해서는 우리가 파생 상품을 조금은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하락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24시간 거래, 이제 이게 미국에도 거래소가 있고 영국에도 거래소가 있고, 네, 그렇죠. 홍콩,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일본 이런 시장도 거래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상품, 예를 들어서 미니 나스닥 거래 이런 경우는 약 23시간 거래가 돼요. 1시간 좀 쉬는데
이 상품들을 꼭 그게 아니라 다른 상품 거래하고 다른 상품 거래한다면 지구촌을 돌아 생각하면 24시간이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 해외 선물이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되고 있는 상황들인 거죠. 자, 일단 이렇게 우리가 해외 선물이 무엇이고 좀 알아야 할 만한 기본적인 사항들만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죠? 자, 아주 쉽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해봤고, 다음 이제 3강, 또 4강, 5강 이렇게 가면서 이제는 실제로 실전에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HTS를 켜서 설정을 할 건가, 그리고 매수, 매도는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또 실제로 제가 매매를 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이렇게 사고 이렇게 팔고 이렇게 청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등등등의 개념들과 실제 거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쉽죠? 네, 어려운 내용은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단 한 번도 해외 선물이라는 것을 시작하지 않으셨던 분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들께 뭐 용어부터 시작을 해서 뭐 증거금 만기, 뭐 월물 어려울 수도 있는, 하지만 조금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확인할 것들만 확인하면 되니까 말이죠. 자, 여러분들께 해외 선물이 조금은 더 쉽게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다가가지나요? 네, 아직은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는 직접 우리 HTS를 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해요. 자, 그러면 우리 차트도 한번 띄워보고 같이요. 그 다음에 매매할 수 있는 매매창도 띄워보고, 그 다음에 종목 검색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직접적인 실질적인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의 투자가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서브입니다. 감사합니다.